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1.2절부터 연습 문제를 좀 선택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삼각함수를 배우고 있는데 공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외워야 될 공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그다음에 코탄젠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프상에서의 삼각함수의 값들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수관계인 것들, 그다음에 기본 공식들 이렇게 나와 있고, 성질들도 보면 우리가 변형 공식이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공식들, 상학함수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공식들, 변형 공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면 풀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여러분들 강좌에서 각자 수업을 들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안다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많은 공식들이 쭉 보입니다. 대부분 증명들이 많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쵸 부분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웠던 공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죠. 자, 연습 문제 풀이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기에는 시간상 너무 부족하고요.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 답이라든가 아니면 풀이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풀이가 없는 것들 아니면 답만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좀 풀어볼 만한 문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나머지들은 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6번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은 무엇이냐면 코사인 알파 값이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그렇죠? 단 알파는 그렇죠? 2사분면각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파이보다는 작겠죠. 자, 첫 번째 사인의 2분의 알파 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각 공식이라고 했죠. 사인의 2분의 알파 값을 바로 알 수는 없고 이놈의 제곱값을 구할 수 있는데 반각 공식이 뭐였냐면 1 플러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2분의 그렇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즉 2분의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얘가 3분의 4가 되니까 결국 6분의 4, 즉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사인의 2분의 알파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즉 3분의 루트의 6 이런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2분의 알파라는 놈은 주어진 주어진 알파의 범위가 이런 범위였으니까 얘를 다시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즉 다시 말을 하면 요 놈이 지금 뭐예요? 제 1사분면각인 거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1사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뭐죠? 항상 양수죠. 그렇죠? 얼싸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사인의 2분의 알파는 플러스 값만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코사인의 2분의 알파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2분의 알파 값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곱값을 알 수 있겠죠. 자, 요 놈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이게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의 마이너스 3분의 1, 즉 2분의 3분의 얼마가 되나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약분되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2분의 알파 값만 끄집어내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될 수 있지만 그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2분의 알파 값은 어디에? 1사분면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1사분면에서의 코사인 값도 양수만 나오죠. 코사인의 2분의 알파 요놈도 플러스 3분의 루트의 3 요거의 값만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값을 구해봤고요. 세 번째는 탄젠트 2분의 알파 이게 되겠네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의 2분의 알파의 전체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1 플러스의 코사인의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뭐였죠? 탄젠트니까 코사인의 2분의 알파 분의 사인의 2분의 알파 이름의 전체 제곱 이걸 가지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위에 다 구해놨으니까 코사인은 뭐였냐면 3분의 루트 3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사인 값은 3분의 루트의 6이었네요. 이름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이 약분되고 루트 3도 약분하면 루트 2만 남을 테니까 루트 2의 제곱 해서 얼마? 2 얘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탄젠트의 제곱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젠트의 2분의 알파 값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분의 알파는 어디에 있더라? 1사분면에 있더라 라는 거죠. 따라서 탄젠트의 2분의 알파 값은 루트 2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혹시라도 뭐 증명이 안 되거나 그렇죠. 증명 문제도 있고요. 풀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풀이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절은 우리가 역삼각 함수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삼곡선 함수 근데 역삼곡선 함수는 우리가 아마 교과정상에서 빠질 거고요. 역삼각 함수와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 그렇죠. 당연히 역함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함수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정역을 잘라줘서 그렇죠. 정역을 이렇게 잘라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더라. 지금 1대1 함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역함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범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좀 역함수를 고등학교 때는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들, 예제 문제들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와서 처음 지금 정의되는 게 이제 쌍곡선 함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실 쌍곡선 함수는 2의 x제곱 또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관련된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수 함수랑 관련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쌍곡선 함수라고 해서 기호가 이렇게 사인의 하이퍼볼릭 사인 이렇게 있는데 삼각함수의 기호를 가지고 오느냐라는 건데 얘네들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여러 가지 성질들을 그렇죠? 성질들을 조사하다 보면 이러한 성질들이 그렇죠? 뭐와 지금 삼각함수 공식과 좀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함수의 이름을 좀 빌려와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역삼곡선 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좀 존재하는 지수 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로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그렇죠? 역삼곡선 함수가 로그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우리가 교과정상 아마 제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정의들 그다음에 기본 성질들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연수 문제가 나오는데 연수 문제도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역함수 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3절에서는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사인의 그렇죠? 코사인 인버스의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안에 어떤 함수값 찾기 위해인데 이 안에가 이렇게 지금 역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코사인의 인버스의 2분의 루트 2 이놈의 값을 찾고 싶은데 얘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어차피 역함수는 1대1 함수니까 이렇게 알파라고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변에 코사인 함수를 씌워버리면 이쪽에 루트 2분의 루트 2만 남고 여기에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코사인 알파가 지금 역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알파 값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에 우리가 조건을 잘 기억해야 되겠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0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1사 아니면 2사인데 1사 아니면 2사에서 코사인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놈. 그렇죠? 그런 알파 값은 뭐밖에 없어요? 2분의 루트이니까 45도 즉 4분의 파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요 코사인 인버스의 2분의 루트 이 값이 4분의 파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따라서 요 놈은 사인의 4분의 파이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사인 4분의 파이는 당연히 얼마죠? 우리가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거에 함수를 먼저 계산하고 바깥 거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탄젠트의 그렇죠? 이번에는 사인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요 안에 값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인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2분의 1 값, 이 놈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도록 하죠. 근데 사인의 인버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당연히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알파가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사인의 알파 사인이라는 함수를 취해준 거죠. 그러면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어디예요? 4사분면이겠죠. 그죠? 얘가 4사분면부터 우리가 지금 1사분면까지 나오는 거니까 4사분면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누가겠죠? 알파는 6분의 11 파이 요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주어진 게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점이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사인 곡선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값이니까 요 정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해당되는 요 점이 알파 값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알파를 찾아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파를 찾아줬으니까 즉 요 알파가 지금 6분의 그렇죠? 6분의 11파이니까 탄젠트의 6분의 11파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탄젠트 6분의 11파이는 어디 있나요? 얘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6분의 11파이니까 여기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죠. 요게 뭐가 남았죠? 30도만 남은 거죠. 이렇게 해서 1대 루트 3대 2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겠죠. 탄젠트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유리화하면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젠트에 관한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시컨트 인버스의 시컨트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요거의 값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면 안에 것부터 계산해 놓는 게 편하죠. 그러면 시컨트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거. 얘는 뭐 역함수니까 그냥 바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컨트가 뭐였죠? 시컨트는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까 우리 그렸던 그림하고 좀 똑같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루트 3, 1, 2 얘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전체 역수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컨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2 값 얘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와서 우리가 시컨트의 인버스의 누구를 루트 3분의 2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얘도 지금 얘는 역함수니까 우리가 구하기 힘드니까 얘를 마찬가지로 알파라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루트의 3분의 2 이놈은 시컨트의 알파 얘가 되겠고요. 자, 루트의 3분의 2는 시컨트가 좀 어려우면 코사인 알파분의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코사인 알파가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범위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시컨트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시컨트가 정의될 조건, 즉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때, 또 그 다음에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가 2분의 3 파이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역함수 범위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시컨트의 역함수의 범위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코사인이 아무튼 요 범위 내에서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것은 당연히 1사분면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지금 2분의 루트 3인 게 뭐가 있어요? 알파가 얼마이더라? 6분의 파이 얘가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뭐 요 범위 내에서 찾은 거니까 알파 값이 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값은 6분의 파이 요게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절은 우리가 극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극한은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얘기들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들 쭉 우리가 뭐 아직 뭐 연속은 다음 달에 나오긴 하겠지만 극한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극한이 어렵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극한의 정의와 전혀 다르게 증명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입실론 델타법 뭐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고 우리가 정의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한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양 과정에서는 이 입실론 델타법을 우리가 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학적인 원래 정확한 극한의 정의가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은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랄까 뭐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뭐 l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뭐 fx가 l로 수렴한다라고 했지만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학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보자라는 거였던 거고 정확한 우리가 수학적인 극한의 정의는 이런 입실론 델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입실론 델타로 증명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빼도록 하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문제를 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들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성질들하고 다 똑같아요. 물론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입실론 델타나 이런 것들로 어렵게 증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 기본적인 공식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러한 얘기들이 쭉 있고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입실론 델타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좀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같은 경우도 기본적 풀이만 가지고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자 1.4절에서는 뭐 일단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입실론 델타법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빼버리고 뭐 이런 4번 문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쵸? 존재하지 않는 거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2번 문제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죠? 2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그렇죠? 얘를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의 x분의 fx 이런 꼴. 물론 fx와 gx는 모두 다항 함수입니다. 다항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쵸? 뭐 an의 x의 n제곱 더하기 an-1의 xn-1제곱 더하기해서 이렇게 그쵸? a의 1의 x 더하기 a 제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x의 거듭 제곱들에 대한 합으로 표현된 것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하죠. 자, 이런 형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런 다항함수들은 대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이런 부정형 그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우리는 뭐였어요? fx와 gx의 차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fx의 우리가 차수하고 그 다음에 gx의 우리가 차수를 비교해서 만약에 fx가 더 크더라 건다면 저 극한값은 발산을 하고요. 그렇죠? 다음에 두 개의 차수가 만약에 같더라라고 하면 우리는 최고차항에 어디로 개수비로 우리가 수렴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더라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3분의 2 이런 거니까 지금 보면 분모는 1차인 거고요. 그렇죠? 얘는 지금 상수항밖에 없죠. 뭐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뭐 0차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지금 0으로 수렴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놈은 분모는 1차이고요. 분자도 1차인 거죠.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비 얼마? 3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자, 분모 당연히 2차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도 2차예요. 차수가 같으니까 우리도 최고차항의 개수비 누구 여기 1, 그렇죠? 1인 거죠. 그 다음에 2 여기니까 우리가 어디로 2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네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루트의 x 플러스 2x 분의 x 이렇게. 자, 뭐 루트가 있긴 하지만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가 어차피 x의 2분의 1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2분의 1차 뭐 얘기를 하자면 요놈은 1차. 따라서 당연히 분모의 최고차항은 1차가 되는 거죠. 분자는 당연히 1차인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 최고차항의 개수비니까 2분의 1. 그렇죠? 따라서 2분의 1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6번 문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6번 문제를 보면 6번 문제가 아니라 5번 지금 5번 문제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인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책에 이제 풀이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fx 그렇죠? ln의 절대값 x 우리가 근데 로그의 조건은 진수는 그쵸 0보다 큰 거니까 이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든요. 뭐만 아니면 x가 0만 아니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든 0이 아닌 그쵸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되더라 지금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쵸 따라서 절대값을 풀어주는 방법은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랑 0보다 작은 범위 나눠서 풀죠. 따라서 이 함수가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 0은 안 되니까 그냥 ln의 x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의 그래프는 지금 자 봤을 때 어디 봅시다. 지금 잠시만요. 이거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작동법을 잘 익숙치가 않아서
자, 이렇게 자,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자, lnx니까 x 0보다 큰 lnx는 당연히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인, 그렇죠? 그래서 얘가 x가 0보다 클 때 lnx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요 함수는 지금 보면 lnx이긴 하지만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함수는 지금 뭐더라? lnx를, 그쵸? x 0보다 큰 범위 내에 있는 lnx를 우리가 y축 대칭을 한 함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지금 빨간색의 함수를 대칭시켰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 지금 문제가 지금 뭘 본 거냐면 리미트 x가, 그쵸? 0으로 갈 때 fx 값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놈은 0 플러스로 갈 때, 그쵸? 0 플러스로 가까이 올 때,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0에서 0보다 작은 데서 가까이 갈 때,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책에서는 우리가 어렵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래프로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절은 지금 1.6절 함수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극한이 나오면 연속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연속의 정의는 당연히 뭐였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질 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그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물론 극한 자체가 우리 책에서는 지금 입실론 델타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실론 델타로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식으로 설명 그냥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극한값이 있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극한값하고 같아진다라는 거. 같지 않으면 당연히 불연속이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풀어왔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연속한 성질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면, 그렇죠? 새롭게 정의된 각각 이 fx와 gx가 한 점에서 연속일 때 그러니까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상수배하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그렇죠? 물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새로운 함수도 다 어디에서 x 내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들, 연속의 성질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함수 때문에 다항함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유리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닌 점,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연속이다라는 거겠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속 얘기 나오면 나오는 것들이 당연히 중각값 정리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용되거든요. 중각값 정리 있고 중각값 정리의 응용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두 개 정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 자체가 지금 0부터 2까지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쵸? x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fx가 x하고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나눠져 있는데 x로 나오는 함수는 뭐냐면 x가 q. 얘는 지금 어떤 함수죠? 유리수예요. 그쵸? q라는 것은 유리수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나올 때는 x가 지금 실수에서, 그쵸? 우리가 유리수를 뺀 거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무리수 집합이 돼요. 그렇죠? 실수 내에서 유리수를 제외한 집합. 그렇죠?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들은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 그래프가 어디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은 정역이 0부터 2까지고요. 얘가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예요. 그리고 반 잘라서 이게 또 2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0부터 2까지 x라는 그래프는 그쵸? 그냥 당연히 요렇게 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점선을 그리고 있어요. 얘가 함수예요. 그쵸? 왜 그러냐면 얘가 유리수거든요. 수직선에서 유리수는 수직선을 꽉 채울 수 없죠. 그러니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 유리수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빼곡하게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이렇게 점점 가는 이런 식의 모양인 거죠. 그래서 얘가 y는 x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x제곱의 그래프는 사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포물선 얘가 아이고 잠시만요.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보고 싶네요. 얘가 지금 격자점을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1이 있으면 당연히 1,1을 지나야 되니까 그쵸? 얘가 이렇게 가는. 요게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 그쵸? 이 부분을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얘가 x는 1이고 y는 1이죠. 가로축이니까 y는 1이고 여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x는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리수에 대한 함수는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당연히 함수값은 그렇죠? 유리수만 본다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근데 x가 유리수 범위 내에 있을 때 이 fx 값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몰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구멍이 뚫리든 뭐하든 아니면 내가 점점점 가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도 있었고 함수의 극한도 있었는데 수열 같은 경우도 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렇죠?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이 찍히면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점점점 어디로 여기에 값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리미트 x가 우리가 무리수에 있을 때, 그렇죠? 무리수에 있을 때 fx는 이번엔 어떻게 이렇게 따라 곡선을 따라 올라가는 이렇게 곡선을 따라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1은 유리수니까 무리수 없지 않느냐? 거기서 함수값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극한값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의되어 있듯죠. 이 자리가 정의되어 있든 정의되지 않든 극한값은 항상 1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f의 1은 그쵸? 얘가 지금 당연히 1은 유리수예요. 그쵸? 유리수니까 요 함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1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를 따라가는 거, 무리수를 따라가는 거 함수값이 다 같아지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연속이더라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해서 우리가 약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스타일의 그쵸? 그래프가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점점 그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긴 하지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이런 함수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6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중간값 정리 이용하는 거 그렇죠? 중간값 정리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gx라는 건데 얘가 뭐 엄청나게 기네요. x 8제곱, x 7제곱, x의 6제곱, x의 5제곱, x의 4제곱, x의 3제곱, x의 제곱, x 마지막에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함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0하고 1 구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구간 0하고 1에서 1 사이에 그렇죠? 뭐를 갖더라? 우리가 실근을 갖느냐? 라고 질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 어떤 그래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만약에 요 점이 그렇죠? 요 점이 0이고 요 점이 1이라면 그렇죠? 어떤 이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gx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만약에 c라고 한다면 이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gx는 0에서 그렇죠? 지금 gc가 0이므로 그렇죠? 방정식에서 GC가 0이므로 우리가 C는 누구의? GX는 0의 우리가 해이드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만약에 중간에 갖다 끊어지면, 그렇죠? 끊어지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0하고 1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점프를 뛰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점프를 뛰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부터 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연속성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지금 이 점을 요 사이에 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연속이 돼야 되더라는 거죠. 연속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반드시 실근이 있다. 여기 사이를 지나간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함수들 gx 함수를 보면 x 8제곱, 7제곱, 6제곱 이런 애들이 각각 다 다항 함수들이기 때문에 물론 상수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다 연속 함수들이고 얘네들을 우리가 더하거나 뺀 거기 때문에 이 전체도 연속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항 함수는 연속 함수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gx라는 함수는 어디서 일단 폐구간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중괄값 정리를 쓰려면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괄값 정리를 쓰고 싶으니까 어떤 사이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g0의 값을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의 1값을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되죠? 7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즉 두 개의 값을 찾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연속과 크기가 다른 두 점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중괄값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적당하게 뭐를 중괄값 정리하기 위해서 k를 하나 잡아주는데 음수와 양수니까 그쵸? k를 0이라 하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중괄값 정리에 의해 우리가 뭐가 g의 c는 뭔지 모르지만 k가 0이에요. 그쵸? k 우리가 c가 어디 사이에 열린 구간 0하고 1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k가 지금 이 k가 어떻게 잡았어요? g의 0보다는 크고 그렇죠? k가 g의 1보다는 작은 물론 0이긴 하지만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괄값 정리에서 이러한 c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물론 c가 누군지 몰라요. 즉 그렇지만 GC는 0을 만족하므로 그렇죠? 우리가 뭐가 X는 C가 그렇죠? X는 C가 누구의 GX는 0의 우리가 뭐가 되더라? 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5절 연속까지 해서 1장의 연습 문제들 좀 봤습니다.